어제 칠 작업이 끝나고 오늘 도배입니다. 도배는 오늘이 금요일인데 원래 일요일, 토요일은 일 못하는데 뭐 도배 정도는 해도 뭐 그렇게 민원이 안 들 것 같아가지고 내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 아파트 분들이 다 마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렇게 컴플레인이 없더라고요. 공사에 대해서. 우리가 또 조심하기도 하고 또 이거 1층이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어제 처리 끝나고 처리하는 부분을 지금 저 비닐로 좀 보양해놨습니다. 괜히 또 지나다니다 긁으면 기스 나고 하면 또 나중에 데려오셔야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보양제로 다 이렇게 비닐 그거로 보양해놨고 오늘 도배인데 오늘은 도배 두 분이 들어왔습니다. 두 분이 이렇게 보면 여기 한 분 계시고 지금 그리고 저 지금 안에 신발장에 저 한 분 계십니다. 그래서 두 분이 들어오셨는데 이 도배가 견적이 천차만별이에요. 정말 천차만별이에요. 도배만큼 견적이 천차만별인 게 없습니다. 그래서 왜 천차만별이냐 하면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45평 집인데 두 명 들어왔어요. 왜 두 명 들어왔을까? 이게 밑작업을 먼저 해줘야 되거든요. 밑작업을 다 해가지고 뭐 핸드 잡을 거 잡고 뭐 메꿀 거 메꾸고 그러고 나서 오늘 싱을 다 걸 건데 뭐 속도가 나오면 보직부까지 걸 건데 보통 일반 도배 해버리면 그런 거 없이 막 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밑작업 없이 그냥 마지막에 실리콘으로 땡겨보면 되니까. 그래서 결국은 도배지 가격은 빤히 정해져 있고 결국 인건비인데 과연 몇 머리가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뭐 견적 받아 보면 뭐 만일에 32평 아파트라고 쳐요. 그러면 어떤 데는 150, 어떤 데는 200, 어떤 데는 250 막 이렇게 나와요. 견적비가 같은 실컷 한다 그랬을 때도. 근데 머릿수가 어떻게 달라지느냐 하면 먼저 밑작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벌써 액폐물 한다는 거거든요. 미리 와서 밑작업 한다는 것 자체가. 그리고 우리가 크게 도배가 합지가 있고 실크가 있는데 실크도 또 합지는 좀 이따 얘기하고요. 합지는 뭐 잘 안 하니까 특수한 경우니까 아파트는 다 실크 백지를 쓰니까 실크 백지가 종이가 아닙니다. 이게 플라스틱 재질의 그런 거라서 그 부직포를 먼저 싱을 걸고 그리고 중간에 부직포를 붙이고 부직포 위에 그 도배지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벽하고 붕 떠 있어요. 왜냐하면 싱과 싱 사이에 부직포를 붙이는데 그 부직포가 탁 당겨지면서 공간을 만들어 버리거든요. 벽면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휘어진 벽을 마감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배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우라서 그 위에 이제 실크를 붙이기 때문에 작업이 밑작업 한번 하죠. 싱 작업 한번 하죠. 그리고 부직포 붙이죠. 그리고 나서 부직포 마르고 나면 그 위에 이제 실크 벽지를 붙이는 거죠. 자, 그렇게 벽면은 그렇게 해요. 근데 보통 천장 같은 경우에는 싱 작업을 하고 부직포를 안 붙입니다. 그냥 바로 그냥 붙여버립니다. 그냥 천장은 웬만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석고를 새로 다 쳐버리면 수평이 거의 다 맞으니까 바로 쳐버리거든요. 이게 수평이 안 맞기 때문에 이렇게 부직포를 맞추는 거기 때문에 수직이나 수평이 안 맞아서 바로 해버리는데 우리 현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거실이 메인이 7마감이에요. 7마감은 입자가 되게 곱단 말이에요. 그래서 도배지도 7마감 느낌 나는 최고 고운 도배지를 골랐어요. 페인트 느낌의 도배지 중에. 그러면 입자가 너무 고와가지고 조그만한 그게 단차에도 표시가 확 나버려요. 싱 두께 그 0.2mm 이런 거에도 단차가 나버려요. 바로 붙여버리면. 그래서 우리는 천정도 부직포를 걸 겁니다. 그러면 일이 거의 2배로 늘어나고 버리는 거죠. 벽면 부직포를 붙이는 거랑 천정 부직포를 붙이는 거는 우리 항상 일이 거의 한 2~3배거든요. 우리 석고를 쳐도 벽면 석고 치는 거는 혼자 칠 수 있어요. 목수가. 근데 천정 석고 치려고 하면 2명이서 쳐야 안 돼. 왜냐하면 혼자서 이거 들고 때릴 수가 없으니까 한 명이 받쳐주고 한 명이 잡아갖고 때리니까 일단 2배예요. 인건비가. 양 나가는 속도가. 그래서 속도도 높고 또 사다리 타고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천정에 부직포를 건다. 그러니까 에어컨 하시는 분들이 뭐 천정 떠들이서 갖다 떴잖아요. 근데 부직포 걸려 있으면 정말 난감해합니다. 왜 이렇게 펌을 해놨냐고. 천정에 부직포 걸어놔 버리면. 왜냐하면 나중에 하자 보수 보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막 째면 안 되거든. 부직포 걸린 천정은. 그래서 하는데 형님 이거 좀
여기를 잡아줘야 됩니다. 절을 잡으면 절을 잡아서 안 되고, 글자선은 이 부분. 자, 합지라는 게 있고 실크가 있습니다. 합지는 그냥 종이입니다. 종이, 말 그대로 종이. 어디서 쓰느냐, 우리 그냥 저렴하게 할 때 쓰거나, 아니면 방염지역, 방염시설에 해야 되는 그 뭐 다중이용시설, 여기는 소방법상 이 실크를 쓸 수가 없어요. 소방법상. 그래서 우리가 100평 이상 학원이거나 다중이용시설은 무조건 철마감을 하거나 합지마감을 해야 됩니다. 합지마감은 어떠냐 하면, 제가, 자, 이게 만일에 합지라고 쳐요. 조금만 더 뒤로, 너무 가깝다. 이게 합지라고 치면, 합지는 마감이 이렇게 하나 붙였죠? 그러면 그 위에 덧방으로 붙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가 단차가 줘요. 이렇게 요만큼. 조임바리가 이렇게 딱 붙여보면. 근데 실크는 부직포가 밑에 이렇게 쫙 있어요. 붕 떠 있는. 이게 붕 떠 있어요. 붕 떠 있어요. 벽에 붙어 있는 게 아니고 싱과 싱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벽면이 수직이 안 맞다 보니까 그냥 끝과 끝으로 해가지고 붕 뛰어나 버리거든요. 그 위에 붙이는 거라서 실크 벽지는 이렇게 그대로 조인합니다. 요 그대로 조인해가지고 요 줄을 갖다가 막 문 떼면 이게 플라스틱 재질이라 가지고 서로 붙어버려요. 이렇게. 그래서 요 조인 발이가 없이 하는 게 기술의 관건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실크 벽지가 메다 20밖에 안 되는데 우리가 벽면이 보통 한 5m잖아요. 그 5m가 하나의 면인 것처럼 보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잘못되냐라서 조인 발이를 이렇게 탁 붙여가지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이고, 그래서 실크 벽지는 먼저 싱을 건다는 거. 싱이 뭐냐 하면, 이 뭐야, 왜 안 나와? 잠시만요. 볼펜 좀 바꾸고. 가붙다, 저 벽에 쓰니까. 싱을 거는데, 이게 벽면이라 쳐요. 그러면 싱은 위에도 이렇게 딱 붙이고, 밑에도 붙이고, 그리고 세로로 이렇게 붙입니다. 이렇게 싱을. 그리고 우리가 밑작업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밑작업은 뭐 석고가 여기서 이렇게 존이 되어 있다. 그러면 이런 거 다 밑작업으로 붙여버려야 됩니다. 그래갖고 여기 싱을 그려가지고 여기에 부직포를 풀칠을 여기만 딱 해가지고 딱 거는 거죠. 그러면 부직포가 마르면서 탁 당겨져요. 당겨지면 그 다음날 그 위에 실크 벽지를 붙이던가 아니면 부직포 마르고 나서 갖다 붙여버립니다. 근데 이걸 부직포 안 마른 상태에서 실크 벽지 붙어버리면 마르는데 시간 되게 오래 걸려요. 하자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가장 좋은 거는 아파트 같은 경우도 이틀에 작업해야지 밑작업 바로 하고 부직포 하나 붙여놓고 그 다음날 도배지 붙여야지 일이 깔끔하지. 하루 만에 아침에 와가지고 조지기 시작하면 여름에는 좀 괜찮아요. 날씨가 더워서. 겨울에는 에러 날 확률이 되게 많습니다. 이게. 그래갖고 이렇게 아까 얘기했던 요 조인바리 부분. 자, 요게 실크 벽지와 실크 벽지를 쳐요. 그러면 이게 부직포가 딱 말라 있으면 바로 딱 붙이고 바로 딱 문 떼면 정확해지는데 부직포가 안 말랐어요. 그러면 문 떼놨는데 부직포가 마르면서 당겨져 버려. 이게 떡 터져 본다고. 이렇게 약간 미세하게. 이런 것이 하자입니다. 이렇게 딱 보이는 게. 이게 딱 했을 때 이게 일면으로 돼갖고 막 무대가 하나의 면인 것처럼 나와야 되는데 부직포가 마르면 마르면서 벌어지기 때문에 이게 약간 벌어져요. 이렇게 되면 이제 나중에 도배지 다 뜯어내고 새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번 작업할 때 FM으로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일이라는 게. 그래서 지금 여기 실장님이 밑작업하고 있습니다. 밑작업. 핸디 바르구나. 왜 핸디 바르냐 하면 우리 벽면이 안 바른가 여기? 안 발라요? 우리 밑작업 어느 정도 해놨는데 세면 바로라서 이렇게 지금
저 구석 코너 있는데 면 잡기 위해서 핸디 작업을 저렇게 건간대라든가 이런데 면을 잡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보통 안 하고 하면 도배 비용이 되게 싸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거 붙여놔 보면 모르거든요. 뭐 당장은. 그래서 이렇게 저런 부분들을 다 밑작업 한다는 거. 저렇게 해야지 이게 도배가 깔끔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런 작업, 이런 부분도 다 이제 밑작업 다 해야 됩니다. 그것도 우리 폼 사는 데 있는데 핸디로 잘 해야 되고, 크랙 간데 뭐 약간 파인데 튀어나온 거는 부사내야 되고, 여기 보시면 요런 합판도 우두두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때 시트 할 때 밑작업 했듯이 도배도 밑작업 해야 됩니다. 핸디 발라가지고 갈아내야 됩니다. 꼬와 섞고 조인 부분이 벌어져 있으니까 거기에 우리 칠할 때 그거 하듯이 터지지 말라고 그 테이프 같은 거, 이게 망사 같은 거 붙이고 칠했었잖아요. 그거 하듯이 섞어 조인 부분에 다 붙입니다. 조인 부분에 다 붙이고, 그리고 또 도배지 간격에 맞춰서 싱을 붙이고. 그래서 오늘 하는 작업은 도배를 하기 위한 밑작업과 그 섞어 조인 부분, 이렇게 저걸 뭐라 그랬는데요? 섞어 조인 부분 그냥 이렇게 붙이는 거를 네바리 작업을 하고, 네바리 작업하고 나서 이제 나중에 도배지 부직포 붙일 자리에 싱을 댈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일단 하지 작업과 네바리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요게 끝나면 이제 싱 작업을 해갖고 도배지 폭에 맞춰서 싱을 딱 걸죠. 그리고 나서 부직포를 붙이는 겁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 오늘 부직포 다 붙일 수 있겠어요? 열심히 해봐야 되겠습니다. 네, 부직포 다 못 붙일 것 같은데. 천장까지 다 올리기 때문에 좀 시간이 좀 천장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직포를 천장 안 하면 벽면만 하면 금방 끝나는데, 이게 부직포는 툭툭툭 붙여 나가면 되기 때문에 실크 벽지는 쪼임발이 해갖고 붙이지만 신경 쓰지만, 이거 부직포는 안에 붙는 거라서 일단 싱과 싱에만 붙여주면 되기 때문에 속도는 나는데, 중요한 건 우리가 지금 천정을 부직포 걸기 때문에 천정도 다. 근데 왜 오늘 2명 들어왔어요? 사람을 못 봐요. 한 3명 들어왔으면 천정까지 다 붙일 건데 부직포. 네. 오늘 좀 일이 좀 많이 몰리더라고요. 그러면 내일 4명. 내일 예명이. 그래서 여기 오늘 2명, 내일 4명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6명이 들어오죠. 6명이니까 인건비로 따지면 27만 원 곱하기 6이죠. 거기에 이제 도배지랑 뭐 부자재비랑 실크 벽지 비용이랑 이게 추가되면 일단 인건비가 6, 7이 42 164만 원이네요. 164만 원에 보통 오면 밥을 제가 사주거든요. 그러면 식대가 보통 11,000원 나와요. 간식하고. 그러면 뭐 170만 원, 174만 원, 174만 원에 이제 도배지를 얼마나 쓰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자재 우리 지금 오늘 우리 여기 쓰는 도배지는 LX 진입니다. LG가 바뀐 게 LX죠. LX 진 도배지라서 이 보통 천정지가 좀 싼데, 우리가 천정지가 아까 또 제가 설명드렸지만 일반 천정지를 쓰지 않고 벽에 붙이는 그 벽지인데, 그 벽지도 아주 촘촘한 입자가 가장 고운 텍스처가 거의 없는 페인트 느낌 나는 그거라서 좀 비싸요. 천정지보다 훨씬. 그래서 양이 좀 많아서 이것도 제가 250 잡아놨는데 한 2, 30만 원이나 뭐 한 3, 40만 원 오버할 것 같네요. 어쩔 수 없죠. 그거는 뭐 이게 천정에 흙구름만 넣어도 그렇게 오버 안 될 건데, 흙구름 넣으면 조금 오버 됩니다. 제 생각과 다르게. 가볍게 한 200, 한 8, 90 나오겠다. 거의 한 300 나올 수도 있고, 도배가. 저는 7 부분이 있어서 좀 뺐거든요. 도배 금액을. 근데 어쩔 수 없이 우리 앞 베란다, 작은 방 베란다 확장하면서 저도 도배해야 되고, 천정에
칠이 좀 빠져서 칠에서 좀 빠진 부분을 도배에 메꿔놔야죠. 하여간에 타이트합니다. 제가 원체 타이트하게 견적을 넣어놔가지고 이렇게까지 천정 훅구로까지 될 생각은 안 했는데 이것도 뭐 어쩔 수 없죠. 뭐 친한 사람 집이니까 FM으로 두고두고 봐야 되는데 두고두고 이거 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밑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할 겁니다. 밑작업을. 한 분은 밑작업을 하고 한 분은 네바리 작업을 계속하고. 왜냐하면 이런 섞어 조인 부분 있잖아요. 섞어 조인 부분. 이 조인 부분에 네바리 작업을 다 했는데 타카 자국 있는 것들 다 덧방 쳐야 되는 거죠. 요런 거로. 형님도 합니까? 형님은 내가 낫겠네. 그럴 수도 있지. 무료로 일하는 우리 목수 형입니다. 원래 제 현장에 있을 때 일이 없으면 그냥 늘 여기 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우리가 지금 이쪽을 보면 세면에 지금 벽지를 뜯어냈는데 벽지를 왜 뜯어냈냐 하면 실크 벽지에는 아무것도 못 붙여요. 실크 벽지 뜯어내야 돼요. 근데 이게 종이 벽지였다. 그러면 그냥 종이 합지 같은 거 갖다 붙이면 됩니다. 근데 실크 벽지는 그 위에 실크 막을 약간 뺏겨내는데 그거 뺏겨내느니 다 뺏겨내는 게 속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작업하려면 다 뺏겨내야 되고 합지는 그냥 갖다 붙이면 됩니다. 종이가 돼 있으면 종이 위에 종이를. 그래서 합지가 퀄리티가 안 나와요. 보면 이렇게 보면 옆에서 보면 이게 벽이 휘휘어져 있거든요. 이 면대로 그대로 붙여야 되거든. 부직포 없이 붙이는 합지는 종이라서. 그러면 밑에는 배부르고 위에는 들어가고 그래요. 그 대신 이런 쉽죠. 누구나 할 수 있는 게 합지입니다. 이렇게 대충 뜯어내고 아니면 안 뜯어내고 붙여도 돼요. 합지는 안 뜯어내고 그 위에다 바로 갖고 벽지는 이렇게 LG 젠입니다. 우리가 지금 창호도 LG 젠이고 벽지도 LG 젠이고 시트는 하나 거 썼습니다. 하나 시트가 색깔이 이쁜 게 많아서 하나 시트를 썼고 아니 벽지를 다 갖다 놨네 벌써. 오늘 이거 풀도 못 바랬긴데 왜 다 갖다 놨대? 아 이거 뜯어야 돼. 이렇게 험한 데는 우리가 뜯는다고 뜯어놨는데 좀 애매한 데는 이렇게 다시 도배하시는 분들이 다 이렇게 다 뜯어냅니다. 왜냐하면 이게 안 뜯으면 일이 안 되니까. 그래서 우리 공사 중에 틈틈이 다 뜯거든요. 뜯는데도 미비한 부분은 다시 이렇게 칼질하면서 뜯어내야 됩니다. 그것도 밑작업 할 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밑작업을 많이 해놓고 도배지를 다 뜯어놨기 때문에 6머리지 이게 만약 우리가 도배지 안 뜯고 밑작업 안 해놨으면 한 8머리 돼야 됩니다. 45평 FM으로 하려고 그러면. 물론 FM이 아니고 그냥 대충 하면 5명이 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란 거는 뭐 하기 나름이니까 뭐 얼마나 날림을 할 것이냐 FM을 할 것이냐에 따라서 일이 달라지는 거라서 우리가 하고 일하는 그 홍여사님 팀인데 이 팀은 기본기를 되게 중요시하다 보니까 밑작업이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견적을 넣어보면 맨날 욕먹습니다. 소개시켜주면 왜 이렇게 비싸냐고. 어쩔 수 없죠 뭐. 일이 FM이라서 그런 건데 인건비가 그만큼 더 가는 건데 근데 이제 뭐 단순히 금액만 보면 비교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소개 안 시켜줍니다. 너가 소개시켜달라고 하면 알아서 하라 합니다. 그냥 동네 보면 뭐 바닥 뭐 이렇게 장식하면서 있는 아파트마다 있는 데 있잖아요. 거기 가서 하라 합니다. 알아서. 굳이 뭐 소개해줘봐야 금액 비싸서 욕만 먹기 때문에 저렇게 밑작업을 해주면 속도가 좀 더 빨리 나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사포로 싹 갈아야 됩니다. 또 그거 핸디 땡겨 놓고 나서
이러한 작업들을 해줘야 마감이 깔끔해집니다. 요 좁은 틈새에도 이렇게 핸디를 매겨가지고 힘들게 되게 좁은데 헤라를 잘라가지고 폭 좁은 헤라를 만들어가지고는 핸디를 딱 매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밑작업 계속하고 있고요. 지저분한 거 다 뜯어내야 되니까. 그리고 부직포, 뭐 초배작하기도 하고 흡구력하기도 하는 이 출력하고 있습니다. 뽑고 있습니다. 본드 좀 풀 발라가지고 기계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쌓아놓죠. 나중에 한 방에 다락 붙이기 위해서. 이거는 그냥 높이로만 맞춰서 하기 때문에 벽지랑은 다르게 일이 좀 쉽죠. 일단 쭉 뽑아가지고 풀을 발라가 안에 이렇게 재어 놓으면 되니까. 요즘 기계가 좋아가지고 숫자 딱 이렇게 입력하면 보시면 숫자를 지금 780cm, 7m 80을 지금 한 방에 출력 본드 바르면서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렇게 차곡차곡 포개가지고 마르면 안 되니까 비닐 안에 상 넣어가지고 저렇게 보관하죠. 그래서 오후에 한 방에 붙이든가 뭐 못 붙이거나 내일 붙이거나 그렇게 합니다.